자, 자료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저희가 들고 있는 또 포트폴리오,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그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 근데 조정도 아주 지금 좋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열십자, 이게 이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일짜리 봉인데 십자로 계속 지금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이제 조정을 이렇게 가다가 이 조정입니다. 조정. 이게 조정, 이 조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격 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간 조정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기간 조정 이렇게. 그리고 십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 형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조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위로 한파동을 가려면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 조정을 안 거치고 간다는 것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거기가 잘못하면 이제 고점 근처. 조정을 안 거치고 쫙쫙 가면 거의 고점 근처, 그 고점 근처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야 위로 더 올라갈 그런 폭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드는 거고, 이게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3주째,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이제 필수고, 조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제 이런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이 조정을 거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다른 또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이런 이 조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이 조정 구간이란 게 그런 의미예요. 조정 구간이란 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그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이게 3주째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봐야겠지만 좋은 조정 이게 십자 형태로 좋은 조정 이런 조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조정하고는 또 다른 조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좋은 흐름이 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또 상승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흐름을 가지고는 비트코인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아야 또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알트코인들이 어떤 막 큰 상승이 나오고 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줘야 그 때가 되면 또 이제 알트코인들의 때가 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항상 전제 조건이 이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야 된다 이 얘기 아니고 매주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1, 2주 그렇잖아요. 여기 1, 2주 보세요. 여기 2주 조정받자. 2주 여기 3주 조정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3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트코인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계단식으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또 좋은 흐름으로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 흐름만 보면요. 이게 지금 뭐 경제지표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앱토스도 막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앱토스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앱토스도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앱토스 주봉으로 보면 제가 이게 앱토스를 드린 게 이때쯤 드린 거예요. 요때쯤 드린 거고 보면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여덟 주 한 두 달 정도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한 두 달 정도 이게 드는데 그러니까 앱토스가 이렇게 좀 막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앱토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여기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요렇게 이 앱토스는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요 고점 이 고점을 이렇게 넘어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업비트의 비트코인 빼고 업비트의 비트코인 빼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빼면 지금 업비트의 알트코인이 한 190개, 19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정고점, 지금 정고점을 넘어가 후에 이제 정고점을 넘긴 다음에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비트 190개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렇게 정고점, 여기 정고점 있잖아요. 정고점을 넘긴다는 것은 이 정고점을 넘긴다는 건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앱토스가 이 정고점을 넘기는데 여기 주봉으로 보면 이게 장대 양봉 두 개로 넘겼잖아요. 장대 양봉 두 번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봉 두 개 가지고 정고점을 넘긴다는 게 특히 알트코인에서 이렇게 주봉 두 개를 가지고 정고점을 넘긴다. 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리 세력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런 데 물려있는 개인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주봉 두 개 가지고 넘겼을 거냐. 그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데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들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개인들이 많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을 여기 앱토스 세력이 쥐고 있다가 거의 물량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을 앱토스 물량 중에 상당한 물량을 이 앱토스를 관리하는 세력이 이렇게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의 계좌 속에 앱토스의 상당한 물량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큰 돈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장대 양봉 두 개로 넘겼을 거다. 근데 이 업비트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알트코인이 앱토스 말고는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가지 왜 안 가냐. 이게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그 앱토스가 딱 치고 갈 때, 그 다른 알트코인들이 앱토스만큼은 못 가더라도, 응? 앱토스만큼 못 가더라도 알트코인 몇 개가 이렇게 앱토스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와줘야, 그래야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분위기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앱토스 세력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몇 개가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 종목에서 얘기하는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삼형제 플러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그 개별주들, 그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분야들이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시장을 끌고 가니까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개인들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에코프를 무서운 줄 모르고 사잖아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 비싼 가격에 막 사잖아요. 보면. 응? 그러니까 에코프로 세력들은 그렇게 개인들이 사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 세력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세력들이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세력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때가 되면 이런 장대 양봉 내지는 이 장대 양봉보다 더 큰, 이렇게 주봉 하나당 더 큰 장대 양봉이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이 때가 되면, 이 때라는 것은 이게 세력들이 판단했을 때, 아,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면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탁탁 치고 갈 때, 지금 에코프로에서 개인들이 무서운 줄 알고 비싼 가격에 막 사듯이, 그래서 개인들이 막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타이밍, 어떤 그런 조건,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몇 개 이렇게 알트코인 세력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만들어 한다는 거죠. 혼자 치고 나가봐요, 의미 없어요.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야죠.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권이라는 것도 어떤 음식점 혼자 잘한다고 막 거기 상권이 형성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하나가 잘하면 같은 동종 업종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업종의 음식 업점이 또 그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거기서 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딱 어우러져야 거기에 막 그래서 골목 상권이 되고, 응? 먹자 골목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그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맛집 몇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그쪽이 먹자 골목이 되는 거지. 그저 혼자 음식점 하나 잘해가지고 그런 먹자 골목이 안 만들어지듯이 이 시장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가격 조정도 그렇고, 이 기간 조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당히 좀 잘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앱토스 세력은 이제 이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때를. 그래서 언제 치고 나갈 거냐. 그 때를. 근데 이제 이런 데에 이제 좀 개인들이 좀 이렇게 물렸지 않겠어요? 이제 앱토스가 막 가는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그죠? 이렇게 막 장대 양봉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물린 개인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런데 요런데 이런데 이제 이런 데를 이런 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이 세력이 요런데 이런 매물대 요런데 매물대 꼬리 달린 데 이런 데가 매물대예요. 꼬리 달린 데 몸통이 아니고 꼬리. 아마 이런 데를 이제 일단은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 이 물려 있는 개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그거야 이제 가격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개인들은 제가 볼 때 개인들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을 거고 그런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면 그런 개인들이 이제 본전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트코인 몇 개가 따라와 주면서 또 개인들이 딱 쏠리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앱토스도 이렇게 이제 이런 장대 양봉 몇 개 만들면서 딱딱 치고 나가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지만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주봉으로 봐서 나중에 치고 나갈 때는 그냥 그 주봉 하나에서 100%도 탁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올리고 하면 이제 복리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 이게 왜 빨리 안 가? 이게 아니고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좋은 흐름으로 저는 연결될 거다 이 얘기고요. 다시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그 얘기예요.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월봉인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게 월봉이 지금 세 개가 지금 장대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 근데 이번 달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4월 달도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좀 좋은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근데 아마도 이제 이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 이제 8,200만 원, 8,200만 원은 전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 8,200만 원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넘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8,200을 좀 이렇게 넘겨서 뭐 한 9천이나 1억 뭐 이런 정도 9천이나 1억 9천이나 한 1억 정도 요 사이를 이렇게 살짝 정고점을 넘긴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에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고점 근처 갔을 때 비트코인을 저는 아마 다 팔 거다. 수강자분들한테도 아마 저 다 팔 거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다 팔고 그래서 이때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 근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 업비트 기준으로 이 1,000만 원. 이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요 사이. 여기. 이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사이. 여기까지도, 그러면 여기보다도 한참 더 내려온 거죠. 여기보다도. 그래서 아마 요렇게 이게 여기 올라갈 때는 저는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상승으로. 이게 그렇지 대세 상승으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마 이 고점은 넘기는데 이렇게 많이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살짝 넘겼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막 다시 막 몇 억 간다 막 얘기 나오겠죠. 여기 넘어가면 뻔해요. 뭐 막 3억 간다, 5억 간다 막뭐 얘기 나오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저는 여기서 다 팔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내려오면 이게 다시 스타트 하려면 그래도 2024년도 반감기에 맞춰서 그 무렵에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응?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월 달에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마 기간이,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되지 않겠나, 이게 대략. 그죠? 만약에 올해 한 7, 8월 달에 여기 고점을 만든다고 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23년도니까 24년도, 24년도 7, 8월 달이면 이게 반감기하고 겹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근처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그때는 대세 상승이 될 거다. 대세 상승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1,000만 원,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때 가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희망상이 아니고 이때는 아마 이때는 한 뭐 10억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에서 10억 가까이 가면 이게 100배잖아요, 100배. 근데 앞에서 100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대세 상승인 거고 이게 많이 가려면 많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해요. 여기 이렇게 내려온 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많이 대상승으로 연결되려면 이게 아예 내려왔다 가면 이게 대상승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돌렸잖아요. 중간에 돌렸기 때문에 그냥 상승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감기에 맞춰서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다가 아마 여기 이제 1,000만 원 근처에서 타면 이제 그때는 진짜 대세 상승이 이어질 건데 이게 저는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 이렇게 상승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도 이렇게 돈을 뭐 2배든 3배든 이렇게 벌어보고 알트코인 가지고도 이렇게 대박 수익도 만들어 보고 아까도 스윙 수익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이제 이 대상승장에서 온다는 거죠. 대상승장에서 이때 또 그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 상승을 저는 대상승으로 보진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 갈 거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생각을 웬만하면 안 바꾸고 이 생각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할 거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과 저희가 알트코인과 이것을 잘 이렇게 관리해가면 이렇게 좋은 알트코인을 찾아서 때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가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다.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알트코인을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설명 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 안을 알려면 이제 경험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그냥 설명 듣고 하는 거고, 자, 어, 지금 제가 드린 알트코인들은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려요.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은 가격을 미리 걸어 놓을 거예요. 가격을. 제가 어젠가도 그 알트코인 몇 개,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문자 2개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봐가지고 그냥 이제 보다가 바로 그 시장가 매도하는 그런 알트코인들 나올 거고, 미리 이렇게 언제 슈팅 나올지 모르는 이런 것들은 미리 또 잠자는 중에 또 슈팅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알트코인별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숫자 많다고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주간에 이제 이렇게 그 아무튼 이렇게 타이밍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시장가로 이렇게 매도를 할 거고 혹시라도 밤중에 나올지 모르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제가 미리 문자 보내드려서 아무튼 그 가격
그 주문 가격하고 수량하고 제가 어젠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훈련을 다 해보세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설명도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가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꾸 들어놓으시고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가 되면 나중에 경험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왜 중요했었는지 그 설명이 왜 중요했었는지 이제 그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제가 막 그 어떤 경험치를 압축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도 많지가 않고 압축해서 설명을 결론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핵심적인 걸 결론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그냥 들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나 이쪽에 동영상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 그냥 스킵하면 안 되신다니까요. 음,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반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 종목만 쫓아다니고 이러면 본인들 실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제 교육을 듣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그 본인들 실력이 이렇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자꾸 좋아지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에 알아듣고 에코프로 같은 게 설명할 때 딱 알아듣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아니면 동영상 보내드리면 최소한도 한 번은 보셔야 돼. 한 번은 쫙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얘기 뭐하러 또 들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 이게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걸 자꾸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새내기 교육 비슷한 거예요. 이게 투자 교육이라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따라오게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타이밍 지나가 버리면 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이다 보시면. 투자는 막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좌는 뭐 요거 추정의 적금이 좀 좋아졌어요. 거의 3천 근처. 이게 거의 3천 근처 왔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건설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게 계좌가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보시면 거의 3천 근처 거의 다 왔잖아요. 이 원금 2천만 원에 제가 그랬죠. 여기 좀만 가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여기 4천, 여기 4천을 향해서 간다. 왜 코스피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아마 한 2,800에서 제 예상으로 한 2,900, 요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은 못 넘어가도 한 2,800에서 2,900만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건설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 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주면, 그러면서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정리를 해가고, 이렇게 하면 계좌가 이렇게 지수가 2,800, 900 가면서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건설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좌가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업종들 중에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업종들이 쭉 가고 있는데 지금 건설주가 지금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밀린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또 건설주들도 때 되면 갑니다. 그 세력들이 움직이고 테마하고 또 연결되고 하면 그게 이제 순서가 뒤로 밀려서 그렇지 갈 때가 되면 갑니다. 시장 뭐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차피 우량주가 가는 게 아니고, 뭐, 현대건설, 제가 얘기했던 현대건설, 뭐, 제스건설, 막, 이런 우량주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건설 경기가 좋다면, 현대건설, 우량주, 이런 것들이 막 두 배, 세 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으면, 그 우량주들은 이제 이렇게 한 10%, 20%, 30% 이렇게 몇십 프로 올라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 개별주들,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이 이제 이 테마, 저 테마 연결되면서 그런 종목들은 최소한 몇십 프로에서 잘하면 한 100%, 200% 이런 종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 맞는 게 테마주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 건설주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자, 저희가 뭐 고점에 사서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종목을.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계좌는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이제 잘 관리하고 나중에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버스라든지 나중에 고점 가서 관리하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여기 총 장부 금액보다 여기 추정의 딱금이 이것보다 위에 있는 날도 와요. 나중에 이제 여기 장부 금액은 4,100인데 추정의 딱금은 해서 5,000이라든지 이런 이런 날도 온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수강생들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시장이 그런 조건이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우리 지수가 3,300 갔을 때도 그런 거죠. 이게 3,300 기억 안 되겠지만 3,300 우리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이 장부 금액이 이만하면 추정에 딱 보면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거죠. 위에 나중에.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날도 온다는 얘기죠. 이게 잘 관리를 해 가시면 항상 이런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장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계좌를 보는 거고 또 고점권에 갔을 때는 또 다른 계좌를 보게 된다. 같은 계좌지만 이게 다른 내용을 보게 된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오늘 또 개인이 샀어요. 오늘은 또 코스피를 많이 샀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오늘 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개인들이 또 많이 따라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개인이 사고 뭐 엄청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코스닥 뭐한 천억 가까이 샀고 그러면 시장의 수급은 뭐 이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근데 개인들이 주로 사고 외국인 기관이 주로 팔고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아주 좋은 지수 흐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매일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반대 또 수급이 올 때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랬다는 거죠.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좀 보면 환율은 그냥 여기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박스권. 이건 환율이 이렇게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건 반등이에요. 반등. 여기 정고점 있잖아요. 뭐 가면 여기 붙이고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상승이 아니고 반등. 제가 얘기했죠. 저 환율에서 봐야 되는 건 여기 장대 음봉이다. 장대 음봉. 이 장대 양봉이 아니고 장대 음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려간 중이에요. 내려간 중. 살짝 반등. 상승이 아니고 반등. 환율은 상승이 아니고 반등. 음,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제가 볼 때는 한 1100 근처까지 내려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100까지는.
1100선까지. 그럼 이제 그 장대 음봉 몇 개 거치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 환율은 별로 걱정할 거 안 돼요.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냥 반등에 불과하다. 여기 환율은 좀 이렇게 올랐지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환율보다 달러 인덱스가 중요해요. 이게 달러 인덱스는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내려가는 중이다. 달러 인덱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게 여기서 횡보한 거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이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가 여기는 횡보, 횡보. 뭐 하려고 횡보하냐? 내려가려고. 올라가려고 횡보한 게 아니고 내려가려고 횡보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가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한 두 달, 한 달,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건데, 이 횡보는 더 내려가기 위해서 횡보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 상승 중. 나스닥 흐름이 지금 괜찮잖아요. 나스닥 흐름이 괜찮으니까, 나스닥 흐름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괜찮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도 괜찮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나스닥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추세적인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스닥 시장을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 나스닥이 이렇게 좀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 또 각을 또 이제 이렇게 좀 틀고 있는데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들하고는 지금 전혀 반대의 흐름으로 이 나스닥이 가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차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얘기죠. 자, 우리 시장도 자 코스피가 거의 전고점 근처 왔잖아요. 보시면 여기 코스피가 여기 여기 고점 근처 왔잖아요. 고점 근처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의 뭐 각이 없었는데 여기서 싹 틀잖아요. 보세요. 보니까 거래량도 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꾸준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우량주가 시가총액 그 몇십 주짜리가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이게 지수가 달라지잖아요. 빠이는 아니더라도 우량주가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그러면 자, 이 코스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에코프로하고 2차 전지 중심 우량주들이 이렇게 쫙 끌고 가니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코스피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여 주니까 이렇게 각도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보시면. 그럼 삼성전자는 어떠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주 보면 이게 삼성전자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장대양봉이에요. 장대양봉. 그 이 장대양봉. 지금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것은 이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하잖아요. 조정. 이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은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음봉이지만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음봉이지만 결국에 이 갭으로 떴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갭을 메꾼 건데 보면 어쨌건 상승이 음봉이지만 상승입니다. 음봉이지만 상승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상승으로 가고 있다.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에서 8만 원 여기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가는 데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이런 우량주들 몇 개가 움직여 주면 그러면 이제 이런 힘으로 이 지수가 제가 얘기한 2,800, 2,900 이렇게 갈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흐름은 좋아요. 우리 지수를 이렇게 지켜주는 입장에서 우리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좀 지켜나가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흐름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그랬지만 아무튼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 오고 있어요. 우상향. 계속 우상향. 삼성전자. 이걸 길게 안 보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보이지만 이 추세로 보면 이미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으로 보면. 그런데도 일부는 또 막 또 폭락 얘기오고 뭐 막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던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각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건 뭐냐면 이 건설 업종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종목 업종 입장에서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는 안 좋고 뭐 막 미분양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지금 대장주인 현대건설을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가 여기 장대양봉을 또 만들잖아요. 보세요. 이게 장대양봉 이게 고점이어서 장대양봉을 만드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장대양봉 만들고 계속 여기 이평선 제가 했던 이평선 여기 그죠?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12평선 12평선을 깨지 않고 이게 내려와도 바로 발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결국 5이평선을 따고 있죠. 5이평선 이 5이평선을 이렇게 타고 간다. 여기 잠깐 내려왔지만 올라가서 다시 5이평선 이게 여기서부터 이미 에코프로는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5만원 근처 여기서부터 계속 5위평선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5위평선. 이 우량주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갈 때 이런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개인들이 안 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교과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게 교과서적으로. 책대로 간다. 예.
흐름이 지금 아직도 에코프로는 흐름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50만을 넘었잖아요. 50만을 넘었는데 50만을 넘겼다는 얘기는 이제 60만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응?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50만을 넘겼다는 60만을 60만원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가격적으로. 세력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이제 만약에 60만을 넘어가면 또 이제 70만원을 가겠다.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5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런 가격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40만원. 제가 드렸을 때 20 몇만 원을 드렸는데 30만 원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40만 원을 가잖아요. 40만 원을 넘기니까 50만 원을 가고 이게 이제 5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60만 원을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60만 원도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60만 원 넘기고 제 생각에는 아마 70만 원 근처는 가지 않을까. 일단은요. 일단은.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20 몇만 원 드릴 때 저는 70만 원까지 생각하고 드린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게 포스코홀딩스를 봐야죠. 자,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안 갈 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만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누가 포스코홀딩스가 간다고 보여요. 이게. 응?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안 가는 그림이잖아. 안 가는 그림. 안 가는 그림.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모양이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포스코는 이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이 캔들 두 개 나오기 전에는 이걸 누가 간다고 보냐고, 이게. 이 그림을 보고. 그쵸? 시가총액이 27조, 지금 한 30조 넘지 않았나 싶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매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래량. 응? 제가 얘기하는 이 거래량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우량주가 막 거래량이 크게 나올 수는 없죠. 이런 데가 매집인 거예요, 매집 나름대로. 이런데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중요한 게 전고점을 이 장대 양봉으로 넘잖아요. 장대 양봉.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이 전고점, 넘기 어려운 전고점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요 전고점을 이게 장대 양봉. 이게 이 포스콜딩스가 여기 이때 막 12%까지 올라왔대. 이 우량주가 12% 하루에 12% 나오면 이건 거의 상한가예요, 상한가. 이거 시가총이 큰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데서 사서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장대양봉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장대양봉도 여기 매집한 거예요. 여기 개인들이 얼마나 또 막 물려 있겠어요. 여기서 이 장대양봉 하나로 개인들 이렇게 본전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럼 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막 고생하다가 이거 본전 만들어 주니까 딱 탈출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이 갭상승을 시키잖아요. 갭상승. 이 꼬리를 탔지만 갭상승. 이 꼬리. 이거 꼬리. 이 개인들 물량 뺏은 거죠. 이게 이제 일봉으로서 봐야지. 이 앞에도 이제 주봉이나 이제 저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제 포스코가 이렇게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보세요. 포스코가. 이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을 그어보면 이런데 그죠? 이런데 보세요. 이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이런데 여기 이런데 개인들이 엄청 몰려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월봉으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런데 개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물려있는 데잖아요. 이런데 근데 지금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뚫냐 어떻게 뚫느냐 이제 세력이 어떻게 뚫느냐 봐야죠. 여기 월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기 고점이 아니고 세력들이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이런 데 물려 있는 개인들을 정리한 거죠. 이게 월봉을 가지고 이게 몇 달 전부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아까 제 앱토스에서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그렇죠. 여기 앞에 이런데 물려 있는 개인들을 이렇게 월봉으로 통해서 올리면서 그래서 지금 정구점 근처 왔다는 것은 이런데 개인들을 지금 거의 정리를 했다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 그럼 끝이냐? 아니죠. 또 곳곳에 또 매물대가 있죠. 곳곳에. 이 개인들이 물려있는 이런 데를 이제 넘겨야 몇 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포스콜딩스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두세 배는 가지 않겠나.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걸리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스콜딩스가 이제 개인들의 보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죠. 좋은 흐름으로 바뀌면 그만큼 비싸져 있는 봤을 때 거예요. 또 한쪽이라도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음, 안 좋아 보일 때, 흐름이 안 좋아 보일 음, 때 사야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싼 음, 가격에. 그걸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포스콜딩스가 지금 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게 TMC. 요것도 보면 이 종목도 매집은 이런 데서 했어요. 매집은 이제 이런 데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핑계를 삼아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막 심하게 해요. 이렇게 보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이제 이게 기간 조정도 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도 하고 이런 것은 결국 이게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이게 세력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물량을 사가지고 세력들은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고 이제 개인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막 거기 단타 세력도 붙고 막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런 저점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평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에도 맞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사서 제가 사라는 대로 사서 이쪽은 가지고 이게 더 계세요. 들어오려나? 지금 고르지 마시고. 아니, 봐봐. 이거. 자, 거기서 거기 갔다. 이것도. 자, 아, 거기서 거기 갔지? 응. 그 다음에 KG 케미칼도 이 바닥은 여기였는데 이게 이런 게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 이렇게 이 매집. 이것도 매집이에요. 매집.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은 줄는데 이게 가격은 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타 세력들. 단타 위아래. 지금 단타 세력이 시장이 이렇게 막 주도주가 없고 막 시장이 지수가 크게 안 가고 막 그러면 이게 단타 세력들이 엄청 붙어요. 이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장기 하는 세력들은 뭐 그 단타 세력 무시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M게임.
엔게임 같은 종목도 이런 게 다 매집이에요. 제가 늘렸더니 매집.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죠. 장대 양보 있잖아요. 장대 양보. 이게 고점이 아니고 매집이에요. 매집. 그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조정. 거래량 없이 이게 좀 이렇게 탄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섹터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그 게임주 왔다가 또 무슨 주 왔다 이렇게 막 지금 그 건설주 빼고 지금 테마 이게 업종들이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차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N게임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기업입니다. 게임 업종 치고는 지금 게임 업종들이 지금 막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자, 잘 관리하고 계시면 하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KPF도 이렇게 지금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이제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이게 이제 이게 세력들은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여 한 번씩만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 큰 움직임은 이렇게 몇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끼리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맡겨 놓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장대 양봉 몇 개만 의미가 있다 얘기가 그게 이제 장대 양봉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딱 집중해서 돈 써가지고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딱 세우고 그래서 몇 개 세우면 그걸 통해서 두 배 더 가고 세 배 더 가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 해석하는 게 우리가 캔들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한 게 아니고 특징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캔들 몇 개.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게. 이게 이제 개인들 눈에는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이게 뭐야. 자, 이 SBP 테크도 보시면 지금 SBP 테크도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꾸준히 보면 여기 이것 같은 이제 21선을 타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하고는 한 게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 아까 그런 시가총액 막 그 10조 그 20조 가까이 되는 게 막 5일선 21선을 타고 이렇게 5일선 11선 다 관련된 게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림이 아무 그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보면 이런 게 세력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고점 같지만 고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집해 갖고 이제 조정하고 이제 또 이제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이럴 때 넘어갈 때 이제 어떻게 넘어가나 이제 이런 걸 잘 봐야죠. 나중에 지금 미래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미래에 볼 그림도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정고점, 여기 정고점을 넘어갈 때 여기든 여기든 꼬리든 여기든 여기를 넘어갈 때 아까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그때 세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세력들이 지금 어떤 크기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정고점을 넘어갈 때, 이 정고점을 넘어갈 때, 그럴 때, 그럴 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정고점을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자꾸 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건설주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아니더라도. 보면. 나래나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래나노텍도 지금 보면 이런 데 매집을, 이게 거래량 큰데 몇 개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살살, 근데 이게 윗꼬리 아랫꼬리를 엄청 지금 달고 있잖아요.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 근데 종목들에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로 막 엄청 타는 이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개인들이 엄청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중간에 들고 있으면. 이게 오래 들고 있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건설주들이 흐름이 이제 현대건설부터 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살살 이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건설주 차례가 조금씩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설주 흐름들이 조금 좋아지니까 아까 그 계좌 봤듯이 계좌가 막 많이 좋아진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기다리면 이제 그럴 때가 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설업종 때가 오면 이 종목들이 많이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다가 또 정리가 될 때는 하루에 막 몇 종목씩 또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맞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비트코인 흐름은 지금 너무 좋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좋은 흐름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수익을 만들면서 수익을 잘 관리해 가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수익 내고 저기서 까먹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난 수익을 지켜야 되고, 그 난 수익을 지키려면 웬만한 매매는 이렇게 참으셔야 돼요. 이게 막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어렵게 된 수익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막 더 쌓이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매매만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그 매매할 타이밍도 아니고, 사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고, 팔아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다. 그러면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금까지 났던 수익을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익을 지켜가야 그래야 다음에 또 수익을 내서 그걸 또 보태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자꾸 늘려가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욕심만 안 내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우량주, 개별주, 우량주도 많지 않지만 그 개별주,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뭐 이제 우리가 아주 사는 거 아니고 알트코인 지금 이런 것들만 해도 그리고 좀 또 개별주들은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만 하려고도 좀 바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드린 알트코인이나 이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차분히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귀에 자꾸 익혀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비슷한 설명을 할 때 또 연결해서 하고 그걸 또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서 또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켜서 또 생각해보고 또 비슷한 종목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림을 만났을 때 예전에 어떤 종목이 아니면 어떤 알트코인이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번에 이 그림이 좀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자꾸 봐야 돼요.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차트를. 근데 차트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종목만 해도 2,500개에다가 업비트 알트코인만 해도 지금 막 거의 몇 개예요. 그게 지금 한 190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일반 개인들이 그걸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또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턴 세력들이 만드니까 결국 그 세력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게 세력이 이게 어떤 A라는 세력이 그 어떤 종목에 돌고 나면 또 나중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에코프로의 이 차트를 그리는 세력이 제 에코프로에서만 이런 그림을 그리겠냐는 얘기죠. 그 전에 다른 종목에서도 이 에코프로 같은 그림을 그렸을 거란 얘기죠.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런 그림 구경하기 힘들어요. 에코프로 같은 그림을 이렇게 지금 사서 샀든 안 샀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이런 설명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듣고 이왕이면 사서 들었으면 더 좋은데 이런 그림, 에코풀 같은 이런 그림을 특히 우량주에서 이런 그림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두는 것 자체가 다음에 또 에코프로 같은 비슷한 그림이 우량주에서 그려질 때 그게 바로 연결되면서 내 투자 베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목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다음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찾거나 아니면 찾아서 관리를 할 때, 그랬을 때, 다음에 종목을 빨리 더 잘 찾고 그 종목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 관리를 하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해가면 그것이 미래에 하는 우리의 종목이나 아니면 그 종목의 관리,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찾을 때 그런 걸로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경험으로 계속 연결이 돼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에 집중하고 이제 교육은 대충대충 듣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교육이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걸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 결국 본인들의 실력이 자꾸 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